대학에서 통계학을 공부하게 된 동진. 교수가 동진에게 통계학과에 온 이유를 묻자 동진은 통계를 통해서 꼭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실에 중혁 또한 있습니다. 중혁은 항상 혼자 밥을 먹는데 중혁이 소시오패스 같은 애라고 수군댑니다. 대학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성향의 사람을 뒷담화하네요. 하지만 중혁은 동진을 무시하며 피하죠. 그 이후로도 동진은 자꾸만 중혁에게 친한 척을 합니다. 중혁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동진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만 좀 다가오라고 말하는데 동진은 중혁을 보면 누군가 떠오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각자의 테이블에서. 빨리 먹어, 나 알바 가야 돼. 난 같이 먹자고 한 적 없는데. 그렇게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진. 그러더니 곧장 앞치마를 입습니다. 쟤 뭐지? 하는 표정으로 보는 중혁. 응. 여기서도 알바. 맞습니다. 동진은 중국집에서도 알바를 합니다. 도대체 알바를 몇 개를 하는 건지. 점점 마음을 연 중혁과 동진은 결국 친구가 됩니다. 방학이 되자 동진은 시골에 내려갑니다. 동진의 엄마는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미정의 아빠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정을 위로해 주려던 세탁소 집 남자애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멧돼지랑 부딪혔다고. 미정이 진짜 마녀 아니냐는 엄마의 말에 열을 내며 항변하는 동진. 걔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 그걸 통계적으로 풀어서 엄마에게 설명해줍니다. 동진이 미정을 찾아가려 하지만 엄마는 이미 미정이 떠나고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 길로 동진은 곧장 미정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미 집을 새놓고 떠난 미정. 안 돼. 그동안 너에게 주려고 준비한 게 있단 말이야. 동진은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 텐마루에 앉아 속상해합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마녀에 대한 통계학적 자료가 바람에 날아갑니다. 갑자기 동진은 자신이 왜 오는지도 모르게 옵니다. 기다려주지 않은 짝사랑을 원망하면서 다시 대학에 돌아온 동진. 교수님과 면담을 하는데 교수님은 동진이 왜 열심히 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이 리포트에 나오는 마녀는 가상인물인가? 아닙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선택적 통계 적용이라며 이미 마녀가 아니라는 답을 내린 상태에서 통계를 냈다고 동진에게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합니다. 이에 동진은 다시 시작합니다. 미동 고등학교의 사고율은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는 동진. 하지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고의 유일한 공통점은 오직 박미정뿐이었습니다. 정말 박미정이 마녀이기라도 한 걸까요? 어느덧 동진은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샤인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학교 선배를 추천합니다. 결국 동진은 데이터 마이너가 됐고 중혁은 형사가 됐습니다. 의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병원에서 나오는 살이 빠진 동진의 엄마. 동진에게 전화해 병원에서 의사가 서울병원을 추천했다고 말합니다. 동진은 엄마를 위로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동진이 병실에 찾아오자 엄마는 가발을 쓰고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모든 걸 슬슬 정리하자는 엄마의 말에 동진은 아직 엄마를 보낼 준비가 안 됐는지 울먹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꽃가마를 타고 싶다는 엄마. 아마도 동진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꽃상여 태워주겠다고 약속했나 봅니다. 이별은 언제나 이렇게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죠. 부동산에 찾아간 동진은 다른 건 다 팔아도 집은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가 아무도 안 사려고 했던 미정의 집과 땅을 사줬다고 말이죠. 동진은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에게 박미정의 집을 왜 사줬냐고 물어봅니다. 엄마는 미정을 고향에서 쫓아낸 게 바로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절 동진의 엄마는 미정이 남학생들을 홀리고 다닌다는 소문에 겁이라도 먹었는지 동진이 소풍 때 찍어뒀던 미정의 사진을 우연히 보고 동진마저 잘못될까봐 마을 대책회의에서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 재수없는 애는 내쫓아야 한다며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미정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주눅 들어있는 미정을 보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사과하며 마을을 떠나겠다는 미정. 그런 그녀를 보는 동진의 엄마도 마음이 편치는 않은가 봅니다. 야심한 밤 동진의 엄마는 떠나는 미정을 차에 태웁니다. 터미널까지 데려다주며 호구조사를 하는데 친척조차 없다는 미정. 미정은 그런 동진의 엄마가 고마운지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진의 엄마는 그날의 미안함 때문에 미정의 집을 샀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미정을 만나지 못한 것에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찾아온 동진이 미정이 마녀가 아니라고 했을 때 안심했습니다. 동진이 만약 미정을 만나게 된다면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결국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던 동진은 그 수많은 사진 중 엄마의 독사진이 한 장도 없다며 무심했던 자신의 과거를 한탄합니다.
동진은 엄마와의 약속대로 엄마의 마지막을 꽃상여에 태워 보내드립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그 상여의 뒤를 따르는 동진. 동진은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다 오래전 자신이 가져왔던 마녀에 대한 리포트를 발견합니다. 어쩌면 엄마는 동진의 이 오류투성이었던 리포트를 진실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가끔 사람이 만나질 때가 있더라.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자꾸만 동진의 머릿속에 맴돕니다. 동진은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마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마녀여선 안 됩니다. 엄마의 간절한 바람처럼 내가 반드시 당신이 마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테니까. 이상 드라뷰어였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